이번에는 응찰가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응찰가를 얼마 써야 돼? 얼마에 매수해야 하냐는 거예요. 얼마를 써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경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매 초짜 아파트 경매 물건 10번 들어가면 10번 다 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경매는 1등 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수익이 나는 게 목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응찰가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매각 물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재매각. 경매는 이제 천매각, 세매각, 다시매각, 뭐 재매각, 이런 매각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온 것들이 많은데 재매각이라는 게 뭐냐면 전번에 낙찰자가 잔금을 안 내서 다시 나오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해요. 재매각은 최저 매각 금액 20%나 30% 또는 10% 그대로 보증금을 제공하는 것을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증금 제공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경매 처음 경매를 하실 때 법원에 가시면 제가 그랬죠? 6개월 정도 경매 처음 하시면 아파트 물건 10번 들어가면 10번 다 떨어진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응찰할 욕심으로 금액을 좀 높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시세보다 더 높이 산 거예요. 그래서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매각 물건들은 그런 물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응찰가 정하는 공식을 한번 알아봅시다. 뭐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자, 제일 먼저 내가 얼마를 팔겠다. 이제 시세. 이거는 5억 가니까 그래 나는 낙찰 받으면 내가 5억에 팔겠다라고 매도 가격을 먼저 정해야죠. 시세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추가 비용 뒤에 나옵니다만 등기비, 명도비, 관리비, 수리비 이 정도 이제 추가 비용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 이익. 자, 그럼 내가 5억에 판다. 근데 나는 투자 들어가는 비용을 한 2천만 원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투자 이익을 5천만 원 남기고 싶다. 그러면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 비용과 투자 이익이 7천이죠. 그럼 당연히 낙찰 얼마 받아야 돼요? 4억 3천에 받으셔야죠. 참 쉽죠? 자, 그러니까 매도 임한 가격에서 투자 비용과 투자 이익을 빼면 뭐가 나온다? 응찰가가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투자 이익을 높게 잡으면 응찰가가 낮을 거고 투자 이익을 낮게 잡으면 응찰가가 높겠죠? 그건 이제 본인의 뭐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응찰가 정하는 공식 2. 자, 응찰가 4억 1천만 원이 나오는 공식이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추가 비용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 들어간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4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니까 등기비 낙찰가의 5% 주택 뺍니다. 명도비 평당 10만 원. 관리비 3년간 공용관리비. 자, 그 다음에 수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 4천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내 마진은 5천만 원이다. 그럼 얼마 들어갑니까? 9천이 나오죠, 수가? 그럼 5억이 시세니까 9천 정도가 내가 이제 뺄 금액이니까 그럼 얼마 써야 된다? 4억 1천만 원 써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 마진이죠. 투자 수익. 투자 수익을 내가 높게 잡으면 응찰가가 낮을 거고 투자 수익을 낮게 잡으면 응찰가가 높겠죠. 얼마 쓰는 공식은 막 가서 현장에 가서 막 높이 쓰는 게 무조건 그게 공식이 아니에요. 추가 비용과 내가 얼마를 남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이 이제 경매 아파트 하나 낙찰 받아가지고 명도하는데 10개월 걸렸다 합시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인건비가 한 달에 300이라 합시다. 그럼 3,000원 남아야 되잖아요. 뭐 이자 같은 거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본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짧으면 낙찰 받고 한 달 안에도 낙찰 받은 날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본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찰가를 정하는 공식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를 보면 이제 1가구 1주택만 얘기할게요. 1가구 1주택인 경우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6억 이하 주택, 6억에서 9억 사이, 뭐 9억 초과 이렇게 해서 또 국민적 규모 주택이냐, 85제곱미터 이하냐, 85 초과냐에 따라 가지고 6억은 취득세가 1%죠.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은 2%고 9억 초과는 3%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상가나 이런 것들은 뭐 5% 잡으시면 돼요. 말소 촉탁 등기 비용까지. 그래서 이제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니까요. 명도비는 3.3제곱미터당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2평 아파트를 내가 명도할 때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 들어갈 수 있다? 32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3년간 공용 부분 관리비를 부담하십니다. 대신 5년 전에도 관리사무소에서 가압류를 해놨다든지 관리비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든요. 그럼 5년간도 내가 물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반드시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얼마 정도 밀려있는가를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만약에 안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그 소장님한테 얘기하세요. 담당자한테. 내가 낙찰 받고 나서 관리비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좋겠냐고. 그럼 아마 그분이 마음을 바꿀 겁니다. 내가 나중에 관리비 때문에 당신들하고 싸우면 문제가 되면 나 관리비 못 낼 수도 있다. 관리비 그걸 개인정보도 아닌데 그걸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십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관리비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수리비 3.3제곱미터당 평당 A급 100만원, B급 50만원, C급 25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30평 아파트 올 수리한다. 좀 폼 나게 그러면 3,200만원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진이라고 그러는데 수익 얼마 남기겠다. 예를 들어 3억 이하를 투자했을 때 아파트는 3천에서 5천 정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빌라 같은 경우는 2천에서 3천 정도 남겨야 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단타로 부동산을 취급받고 해야 되는 것들의 어떤 기준들이 이유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생긴다든지 납부하는 기준이 된다든지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단타로 빠질 취급받고 할 때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남기겠다라는 것이 결정돼야 응찰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응찰가를 기재하는 방법을 보면 이제 길 입찰표가 있는데 다른 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입찰표 기재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좌측이 이제 화면을 보는 방향으로 좌측편이 응찰 가액이에요. 우측편이 보증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응찰 가액을 쓰면 지금 밑에를 보세요. 밑에 보면 억 단위 있고 예를 들어서 10억 있잖아요. 그럼 아까 내가 4억 천에 쓴다. 그러면 4억 억 밑에다가 4자를 쓰고 이렇게 쭉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됩니다. 한글로 쓰면 안 되고 한자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모르고 10억 단위 밑에다가 4자를 쓰면 40억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축하할 일이죠. 그 다음에 보증금은 응찰가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금액의 10%. 다시 강조합니다. 보증금액은 응찰가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금액의 10%. 그래서 보증금은 이미 정해져 있죠? 최저 매각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응찰가를 입찰표에다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찰 가격 기재하는 방법 4억천 쓴다. 그러면 억 단위 밑에다가 4, 1 아랍의 숫자 이렇게 쓰시라고 그랬죠. 10억 밑에다가 4자 쓰면 무조건 1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1억 쓰면 무조건 1등이죠? 축하합니다. 그러면 잔금 못 내죠. 원래 이거 법률행위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판례가 이런 착오에 대해서는 취소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억 1천을 한글로 기재하면 뭡니다? 수정에도 무효고. 그래서 반드시 입찰표를 2장을 받아오세요. 잘못 쓰게 되면은 다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응찰가액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또박또박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기재는 응찰가가 4억 1천이니까 이 금액의 10%인 4,100만 원이 입찰보증금이 아니라 항상 뭐다? 최저 매각 금액의 10%입니다. 무슨 금액의? 최저 매각 금액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기재하고 그 금액을 입찰 보증금 봉투에다 제공을 해야 되겠죠? 최저 매각 금액이 3억이다. 그러면 응찰가격은 4억 1천인데 입찰 보증금을 얼마 쓴다? 3천을 쓰는 거죠. 3억의 10%니까 3천. 20%는 6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입찰 준비물은 도장, 신분증, 수표 한 장, 최저 매각 금액의 10%. 자, 그 다음에 재매각 같은 경우는 특별매각 조건으로 20%, 30% 있다고 했죠? 그건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러니까 대리인인 경우는 위임장, 인감도장이 날인된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다음 본인 신분증 갖고 도장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응찰 가격 정하는 거 참 쉽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진입니다. 내가 얼마 남길 거냐가 기준이죠.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경매를 하셔야지 법원에 가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1등 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